자, 이번에는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역사적인 최초의,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아까 우리가 잠깐 롬이나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은 배웠지만 그거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천공 카드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 최초의 자동 입력이 가능한 저장 장치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저장 장치가 있었는데 자동 입력은 안 됐어요.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전자식 컴퓨터에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즉 1950년대부터 이게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유니박 하고 메모리 마그네틱 코어 메모리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있었죠. 그때 주로 이게 많이 쓰였어요. 이게 이제 천공기에 의해서 여기다 빈 카드를 넣어놓고 한 장씩 타이핑을 할 때마다 이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알파벳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온 게 1932년에 오스트리아의 구스타프 투스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된 건데, 드럼 메모리예요. 드럼 메모리. 62.5KB. 이거 요즘 세탁기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시초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를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다가 자석을 쓰는 거예요. 쓸 때 여기 이 표면에 자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그네틱 코어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강한 전기를 주면 이게 자성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IBM에 의해서 상용화가 됐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그래서 마그네틱 코어 메모리와 함께 이 드럼 메모리가 하드디스크처럼 사용이 된 겁니다. 마그네틱 코어 메모리는 램을 대신한 거고, 이거는 하드디스크를 대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이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에 플라스틱, 얇은 소재의 플라스틱 막에 산화철을 도포해서 여기다가 자성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쓰이고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오디오 같은 거를 이 마그네틱 테이프, 카스트 테이프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이 카스트 테이프를 양쪽에서 돌리면 쭉 지나가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가 흘러나왔죠. 이거는 음악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디지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디지털 데이터를 기록을 하면서 컴퓨터에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게 됐었어요. 최초에 만들어진 게 요겁니다. 이 사람이 프리츠 프로이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삼성에서 만들어진 SPC-1000이라는 컴퓨터, 삼성에서 처음 만든 SPC-1000이라는 컴퓨터는 디스크가 없었어요. 그때 어디다가 게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런 테이프 있죠. 이런 테이프 있어서 이 테이프를 쫙 읽으면 이 테이프 다 감길 때가, 프로그램이 로드 될 때까지 다 감겨야 돼요. 감겨서 로드가 딱 되면 그때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다, 다른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테이프만 바꾸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막 다 읽어서 거의 다 읽었는데, 한 30분 동안 읽었는데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켰는데 오류. 왜? 이 테이프 늘어지거나 하면 기록된 게 깨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오류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이것도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최근에도 이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뭐 할 때? 서버의 데이터들 백업 장치로.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지만 하드디스크 말고 테이프로도 또 별도로 백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는 현재 건물이 아닌, 컴퓨터 서버가 있는 건물이 아닌 다른 쪽으로 폭격을 받아도 이거는 따로 보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에 저장하는 형태로 지금 이 테이프 백업 장치가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최초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IBM에서 라막이라는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서 IBM 서버 모델 350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24인치 디스크가 이게 50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드럼보다는 좀 작았지만, 훨씬 작았지만, 용량도 컸지만, 그래도 컸어요. 역시 지금 세탁기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훨씬 큰 용량이 지금은 이런 형태의 3.5인치, 2.5인치 PC용 하드디스크로도 발전을 하게 됐죠. 예전에는 서버는 이런 형태, PC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이건 한참 후에죠. 근데 요즘은 이제 서버도 다 이런 형태로 갔죠. 이것도 3.5인치에서 2.5인치로 더 작아졌어요. 이게 이제 하드디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고요.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 전에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이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하드디스크가 나오기 전에요. 아까 테이프 드라이브, 개인용 PC에서 테이프 드라이브라는 걸 썼잖아요. 이 테이프 드라이브가 너무 용량도 적고 속도도 늦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IBM에서 1971년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휘어지는 얇은 재질을 사용해서 플라피 디스크를 만들었는데 컸어요.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 71년도에 최초 만들어진 플라피 디스크 드라이브인데 이게 8인치였어요. 8인치에서 5.25인치, 그다음에 3.5인치. 그래서 8인치나 5.25인치는 이거 흐느흐느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요 동그란 데다가 뭐 동그란 거를 요 부분으로 딱 잡아서 모터가 돌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요 부분 있죠. 여기 헤드가 들어가서 요거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꾸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뭐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런 게 나왔어요. 요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거 뒤집어 보면 막혀 있는데 읽는 순간에 여기 딱 제껴져 갖고 여기에다 헤드를 대고 읽는 거예요. 이거는 딱딱해요. 그래서 쭈그러들고 뭐 접혀지고 이런 위험성이 없었어요. 크기도 8인치, 5.25인치, 3.5인치. 자, 근데 이게 용량이 한 1.4메가밖에 안 됐어요. 용량이. 8인치는 80KB, 5.25인치는 512KB에서 1메가, 3.5인치 요거는 1.4MB. 그런데 이게 용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집 드라이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집 드라이브 도시바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약 100메가에서 750MB까지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좀 비쌌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장 장치 나온 게 옵티컬 디스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CD-ROM 컴팩트 디스크라고 합니다. 1976년 필립스와 소니에 의해서 처음 상용화됐어요. 필립스와 소니에서 거의 동시에 제품이 나왔습니다. 한 장에 74분 녹음, 디지털로 녹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 650MB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표준 스펙을 만들었고 이것을 읽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컴퓨터에도 리더가 CD-ROM 드라이브라고 해서 장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로 많이 사용이 됐죠. 물론 이거 나올 때는 이미 하드디스크가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와 이 컴팩트 디스크 같이 쓰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을 이 CD-ROM에다가 백업을 받는 형태로도 많이 쓰였고 이 CD-ROM에 노래를 저장해서 여기저기 갖고 다니면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 노래를 들을 때 또 이제 노래뿐만 아니고 영화도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영화를 넣기는 조금 용량이 좀 부족하기는 했죠. 자, 그런데 이 CD-ROM은 한번 딱 만들어지면 공장에서 어떤 음악 같은 거를 딱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고칠 수 있게,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CDRW라는 겁니다. 이 CDRW라는 게 나오면서 리라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용량이 너무 적었는데 영화 같은 걸 보기 위해서 4.7GB가 되는 DVD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 DVD 4기가 정도는 MPEG이라는 압축 방법으로 영화를 압축을 하면은 이 4GB 정도에 들어갔어요. 한 1시간 이상, 2시간 정도 영화를 여기다 기록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영화를 이 DVD에 4기가에다 집어넣으다 보니까 화질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화질도 좋게 하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영화를 보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게 나왔어요. 이 블루레이 디스크는 용량이 25기가에서 128기가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고화질 영화를 여기다 그 저장을 해서 집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들이 나왔고 한동안 이 CD 플레이어하고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 컴퓨터뿐만 아니고 음악 플레이어도 다 사라졌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교육 장치로 사용하는 메모리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 비휘발성이고 그리고 모터로 돌리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죠? 컴팩트 디스크나 플라피 디스켓 그러면 하드디스크 이거는 모터로 돌려야 되잖아요. 돌리고 헤더가 읽어내는 형태인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이런 저장 장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 SD 카드들 그 다음에 SSD 그리고 최근에는 SSD 속도를 빠르게 위해서 NVMe 그리고 PCI NVMe는 이거 PCI 인터페이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SSD나 이런 것들은 요즘 대부분 이렇게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낸드 게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게이트를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내내 모스 타입이에요. 모스펫 반도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낸드 게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노아 게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있는데 노아 게이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 속도는 조금 빨라요. 그런데 회로가 좀 복잡해서 낸드 게이트 기반으로 하는 이런 플래시 메모리 기술들이 지금은 거의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런 낸드 게이트 기반의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즉 플래시 메모리 기술의 최고봉이 삼성입니다. D램의 최고봉도 삼성이고, 즉 저장 장치 기술의 반도체 기술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에 최근에는 이제 사업 진출을 하려고 엄청나게 대만의 TSMC와 경쟁을 하고 있죠. 자, 인터페이스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 보조교육 장치의 인터페이스 변화를 보면 변화라기보다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SATA 타입과 SAS 타입, NVMe 타입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SATA 타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시리얼 아타 방식이라고 해서 까만색 케이블 한 새끼손가락 폭 정도 되는 그런 까만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는 즉 오른쪽에 있는 SATA SSD 요겁니다. 그리고 SAS라는 것도 있어요. SAS는 또 통신 방식이 또 좀 달라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SAS는 서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NVM이라는 것은 이렇게 직접 마이크로 PCI 익스프레스에 꽂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진 PCI 인터페이스용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이 속도가 좀 빠르죠. 이 SATA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한 5배 이상 빨라요.
그래서 요즘 노트북에는 전부 다 이게 들어가요. 초기 노트북에는 이 똑같은 SSD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NVMe가 기본으로 꼽히고 SSD는 용량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죠. NVMe를 쓰는 이유가 액세스 스피드가 SSD보다 한 5배 정도 빨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그럼 미래의 저장 장치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DNA 스토리지입니다. 이게 DNA 스토리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DNA, 모든 생명체는 다 DNA를 가지고 있어요. DNA는 뭐예요? 염기서열. 4가지 종류. A, G, C, T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A, G, C, T를 이용해서 그 더블 트렌드, 그러니까 꼬여 있는 구조죠. 선 두 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DNA 염기를 1, 0로 치환하면 AGCT는 사실은 사진법이에요. DNA는 사진법인데 이 사진법으로 데이터를 DNA 형태로 저장을 하면은요. 1g의 DNA로 약 4,550억 기가바이트. 그냥 4,550 기가바이트가 아니고요. 그러면 4테라잖아요. 4테라가 아니고 그거의 억. 4테라억. 현재 지구상 데이터 전체를 1g의 DNA로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저장 기간도 한 2000년 이상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파괴가 잘 안 되는 거죠.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DNA를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벤처 회사들이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장 장치 기술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